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장 타이너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 속에 시장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자금의 재배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8월에는 코스닥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투자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딱 6개의 산업을 찍어서 세액 공제를 실시하겠다, 10개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가장 먼저 이번 정부의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한국형 IRA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 내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고요. 기존 제도와 조금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예전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실적이 중요해지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정말로 세액 공제와 연동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지역 중심으로의 세제 혜택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의 지역 개수가 1이라고 보게 된다면 우대 지역은 1.5로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지역 중심으로 더 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과 판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국내 공장을 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의 안정화와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액 공제와 관련된 혜택은 2036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6개 산업 도대체 어떠한 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듯이 반도체가 이름을 올렸고요. AI, 로봇과 부품, 2차 전지, 태양광과 풍력이 이번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핵심 소재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량이 많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세액 공제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과 달라진 게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이 곱해져서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적용 대상은 국내 생산, 국내 판매 기업입니다. 시행 기간은 내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산을 많이 하는 산업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시대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남 해남에 솔라시도라는 지역이 있죠.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데이터 센터 부지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15,000장을 구축을 하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을 데이터 센터 전용
전용으로 또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팅 센터가 키우는 산업들을 보게 된다면 AI 그리고 클라우드, 통신 장비와 전력 설비 전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합니다. AI 서비스와 모델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렇게 컴퓨팅 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대규모 연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투자와 전력 인프라 송배전 투자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아니라요. 이게 AI의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돼서도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서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MR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가 기술 전략 기술의 에너지 쪽에서는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액 공제라던가 전략 기술 관련된 그러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그 분야 자체를 더 확대를 했고요. 일부 원전 기술에서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초소형 모듈 원전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연구 개발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는 것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공제 수준을 보게 된다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술의 연구 개발 투자가 2%에서 1% 최소 그리고 많아야 25%에 그쳤다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 15%에서 많으면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SMR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형 모듈 원전을 선택을 한 것일까요? 35년에 부산 기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SMR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게 됐을 때 에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또한 세액 공제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겠죠. 그런데 보다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원전이고요. 그리고 원전보다 소형 모듈형으로 짓게 된다면 건설의 기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성이라던가 입지의 제약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소형 모듈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려는 의지가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오늘 관련된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과 함께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이죠. 그런데 팔란티오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솔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원전에서도요. SMR과 같은 이러한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들어갔다는 것 또한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 사업이 확장이 될 때 함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여기에다가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 또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내가 이 산업에 이 섹터에 좀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원전 신재생과 관련된 기업들이 단순하게 정부의 세액 공제와 관련된 혜택으로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이벤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순환매 속에 미국 증시에서 반응을 했던 기업들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가 이렇게 10년 주기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금 말했던 산업들을 더 육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후속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모멘텀과 함께 산업의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고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과 업종들 좀 찬찬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코스닥은 이틀째 강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관련해서는 8월 증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AI 랠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또 블룸버그에서는 우리 코스피의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했었는데 반도체 투톱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이내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6천선이 위협받을 정도로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6,200대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1.37% 떨어진 채 6,17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라든가 방산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미증시에서도 오늘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저조했는데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내 오름폭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더니 오전 10시 47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현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4.6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71.8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탄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제약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7,149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도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자세 보여주면서 8,459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4,7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담아내면서 오늘도 홀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816억 원, 외국인은 2,800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광통신주들이 강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잘 연결하려면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용량으로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통신 장비 수요를 넘어서서 AI 인프라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시장에서는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꼭 필수인 만큼 과연 광통신 기술이 얼마큼 성장할지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대한광통신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7.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TMC는 광케이블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16.06%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RF 머트리얼즈는 상한가 도달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라이콤도 현재 20.93%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주들도 오랜만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들이 위성 발사와 위성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 부품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정부가 누리호 사업과 차세대 위성 프로젝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우주 항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주 개발 우주 개발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스피어가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7.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K삼양은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렌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현재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HV앱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 금속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17.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9.49%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8월의 두 번째 거래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 자세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겼고요. EPS의 경우에는 41센트로 시장의 예상치 34센트를 뛰어넘겼습니다. 매출 증가율의 경우에도 직전 분기 기록인 85%를 다시 넘어서면서 회사 역대 최고 성장률을 새로 썼고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AI 수익화에 있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역시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가이던스가 연간 매출이 76.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81.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의 상업 부문의 기존 가이던스 역시나 3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상향 후에는 34억 달러 이상으로 잡히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또 뛰어넘는 가이던스까지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가 한 발언들도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 성과를 두고 비현실적인 정도의 성과였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특히나 소버린 AI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독립과 AI 주권을 위한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도 훈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 반응하고 있는데요.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솔트룩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인 17,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셀바스 AI 같은 코스닥 기업들 활약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반 10% 이상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기업들 안에서는 네이버가 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AI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8%대 강세 가져가면서 22만 5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D램 기업인 창신 메모리에 이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인 유니트리가 이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로봇 1위 업체인 유니트리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휴머노이드 기업의 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목표하고 있는 공모액은 약 42억 위안, 우리 돈으로 9,5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상장 후의 기업 가치는요, 약 420억 위안으로 9조 원대까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상장을 통한 자금 사용처로 로봇 AI라던가 본체 R&D, 지능형 제조기지 건설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청약 일정이 8월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바짝 다가왔고 8월 19일 전후로 상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IPO 추진 발표가 미국의 해외 생산 로봇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직후에 나왔는데 이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맞서서 기술 발전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기술 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수입 금지 대상이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 전력 인버터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기업들의 활약이 역시나 돋보이고 있습니다. 뉴로메크가 11% 급등세로 오늘 눈에 띄는 흐름 3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로보티즈, 유진로봇도 5에서 7%까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BB테크, 클로목 같은 종목들도 오늘 견조합니다. 4에서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펜오션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반기 또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벌크선 운임 강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요. 매출이 1조 9천억 원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937억 원으로 57%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 리뷰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먼저 LS증권에서는 8,700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했고요. 노젓는 차에 물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종합 해운사로 지속 가능한 이익 외형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8,000원까지 목표 주가 좀 끌어올렸고요. 탱커 확대로 높아지고 있는 이익 체력에 특히나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성장과 이익 안정성의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나 탱커 이익의 추정치를 상향 반영하면서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나 탱커 부문에서의 이익 확대는 이러한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회색 부문이 탱커 부문인데 역시나 올해를 기점으로 이러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매출 증대,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도 2028년께에는 12%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흐름 함께 또 비교해 보시죠. 네, 해운주 안에서 펜오션의 시세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3%까지 급등 흐름 오후장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5,5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 KSS 해운까지 3에서 5%대 강세. 오늘 HMM도 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21,000원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파인더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 에너지 관련주들 눈에 띄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네이버도 보이고요. 펜오션과 같은 해운주들까지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GNC 에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데이터 센터 향의 발전기 공급 계약 소식을 또 연이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4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주가 또 어느덧 5만 원 선까지 훌쩍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현명할까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으로 대거 매도를 하는데 기관은 이를 다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이끌어지는 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로 나오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흐름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조명과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어제 오늘 부각받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떤 흐름들을 맞춰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의 기반을 통해서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EPC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국내 데이터 센터용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는 약 한 70%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첫 번째로는
대규모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당진 공장에 15,000평 정도로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레퍼런스가 검증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리고 또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동이 필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관점 쪽에서 검증되는 업체가 들어간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하게 되면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쪽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의 붐 속에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LG U+나 삼성 SDS 같은 올해 들어서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1,000억 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작년 매출의 한 38%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전남 해남이죠.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공급 계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세종 데이터 센터에 2029년까지 약 한 3배, 그러니까 즉 기존의 47메가와트에서 120메가와트까지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630억 정도의 대규모 수주까지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주의 기반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개별 계약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많아봐야 100억대 정도쯤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300억대에서 700억까지 대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주의 볼륨이 커졌다는 쪽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설도 돼 있기 때문에 레벨업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967억, 4천억대 육박하죠. 이만큼 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그만큼은 안 나오는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는 꾸준히 쌓여 있다고 하게 되면 이를 매칭시키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레벨업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실제 분기 실적보다는 아직은 괴리감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가는 성장에 대해서 더 무게를 끌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수익성으로 이끌어지는 가스터빈 쪽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대한 사업으로 진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제조업체에서 조금 더 서비스 기업 쪽으로 확장되는 과정들까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새로운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상업 가동이 이제 진출을 하는 이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해서 신재생 백업 전원 시장까지도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이라든가 또 하나 해외까지 진출했죠. 파푸아뉴기니 쪽에서 발전소를 인수를 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의 레퍼런스를 쌓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정체를 보이다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주가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요. 거래도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강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롤링을 타기 시작하지만 레벨업된 모습들이 나온다는 쪽에서 아마 직전 고점대를 안착을 시도는 하겠는데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게 되면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눌림 목적에 다시 채워가는 과정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줄이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NC 에너지 대형 수주를 연이어 확보하면서 AI 데이터 시장에서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는데요. 주가는 현재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살펴봐야겠어요. 역시나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10% 이상 또 튀고 있고요. 역시나 또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 수급들이 쏠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빠르게 반전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단순하게 텔레콤, 그러니까 즉 통신회사 그리고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 이쪽들을 챙겨 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서 관련된 매출이 찍히면서 아마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적 관련된 변화를 봤었을 때 작년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달에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서 한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이탈을 했고요. 그에 따른 해킹과 관련된 피해 보상비와 또 과징금, 퇴직금까지 일회성 비용이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게 되면은 당연히 빅베스라고 그러죠. 약간 실적들을 어느 정도 다 털어내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의 정상화가 들어갈 준비가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올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한 2조 원대까지 들어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20조가 안 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통신회사 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에 대한 배경들이 여기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분과 함께 또 숨겨진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리밸류입니다. 이번에 어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관심이 높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또 하나 AI 관련된 중요한 칩 쪽에서 변화라고 봤을 때 SK텔레콤과 그룹사가 지분을 약 한 18.2%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SK그룹 내에서 분사했던 그리고 또 단독적으로 떨어져 나갔던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한 3조 넘게 밸류로 상장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밸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엔트로픽이죠.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도 엔트로픽에 투자해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올해 상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SK텔레콤도 기존에는 의미 있는 숫자를 갖고 있다가 계속 또 지분이 또 주가를 발행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0.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분 가치가 최대 지금은 4조 가까이 돼 있는데 또 IPO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또 가격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지분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AI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34%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B2B 관련된 AI 솔루션이죠. AIX라고 하는 쪽들에서 약 한 1986억까지 들어오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A-이라고 이쪽은 많이 AI 통화와 함께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쪽의 가입자 수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1,120만 명, 한 35%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추세들이 그대로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디지털 트윈과 함께 피지컬 AI 쪽에서 어떤 가상 기반의 어떤 피지컬 AI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B2B 쪽에서 수익원을 확보하고 SK그룹 쪽의 내부 수요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외부로 확장됐었을 때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게다가 또 엔비디아의 파트너십도 강화되는 모습들이죠.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와서 또 SK텔레콤과의 여러 가지 얘기도 했던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이제 복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 배당은 많이 줄었던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결 기준 쪽으로 당기 순이익의 한 50% 이상은 환원하겠다라는 쪽들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 2024년 수준 3,500원대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금 3.5% 이상 거의 이제 4% 가까운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부분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조금 더 움직였을 때 지난번 고점대 10만 원대까지는 안착도는 적어도 시도는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그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로 두고 거기서 매수가 강하다 또 거래도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은 살짝 줄이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AI 사업이 본격적으로 또 성장하는 국면 속에서 주주 환원도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점검해봤고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만한 종목 있을지 포착 종목 열어볼게요. 네, 삼성 STS 골라주셨어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서 오늘 전반적인 종목의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들이 강하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쪽에 무게를 실른다라고 했을 때, 네.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쪽들이 더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삼성 SDS 한번 또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삼성그룹 계열에 들어가는 이제 IT 서비스나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첫 번째로는 AI 플랫폼 쪽에 그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전남 해남이죠. 솔라시도 쪽에서 데이터 센터 파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쪽이 이번에 어제였나요? 또 나왔던 또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컨소시엄 대표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까지 수요 지원한다라는 쪽과 또 산업 전반이나 공공 쪽에서도 이 국가 관련된 소버린 AI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를 담당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와 그러니까 GPU AAS라고 하는 이쪽의 실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3조 7천억이 나오면서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6%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300억대. 일단 거의 뭐 작년 동기와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들이 비용을 다 쓰고 투자를 하는데도 이 정도의 실적들이 이어진다라는 쪽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클라우드 사업이 한 1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7,800억대 가까이 되고 있고 대외 사업 쪽들도 매출이 한 75% 급증. 이쪽들이 국가 관련된 소버린 AI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CSP,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들이 오히려 수요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24%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까지 가속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MSP죠. 이쪽들은 클라우드 관리 사업인데 이쪽도 금융권 AX와 그리고 또 조선업 ERP, 즉 산업에 필요로 하는데 AI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삼성 SDA의 매출을 17% 증가시켰다라는 쪽들은 일단 벌써부터 산업 쪽에서는 AI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에서 고무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인프라의 활성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 B300 기반으로 GPU를 가져와서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산 큐리오사 AI와 함께 NPU 쪽이죠. 이쪽과 함께 또 같이 서비스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레퍼런스가 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과기정통부죠. 거기서 GPU 확보 구축과 운용 지원 사업의 핵심 사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이 또 바싹 붙어서 정부와 함께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힘들은 눈여겨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KKR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쪽들도 글로벌 거대 사모펀드 쪽이죠. 이쪽도 시비를 발행했는데 1조 2천억 정도가 넘는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고요. 표면 만기 금리가 모두 2.5%고 특별히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재무적 투자자로 나중에 엑시트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만큼 들어왔던 자금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이 6조 6천억 가까이 갖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CB 조달했던 모습들과 같이 1조 2천억까지 합치게 되면은 AI 인프라에 5조 원대, 그리고 또 AX 서비스 플랫폼 만드는데 1조 원대, 그리고 또 M&A에 4조 원대. 앞으로 M&A가 삼성 SDA가 펼쳐진다 그러면 또 주목은 해봐야 되겠죠. 돈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10조 원대를 투자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시장은 당연히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M&A는 미국 아시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업 쪽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좀 약한 섹터고 약한 부분이죠.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을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주가는 한 단계 거의 횡보하다가 이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짧게는 직전 고점대와 함께 약 한 23만 원대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긴 있는데 아마 요즘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약 한 26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6만 원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9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함께 짚어봤습니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확실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25만 원, 26만 원대까지 함께 눈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또 전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단 27거래일 만에 40% 폭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요동친 한국 증시를 두고 블룸버그가 투자 부적합 국가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글로벌 AI 호황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시장을 망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루 5% 이상 출렁인 날만 33일에 달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는 정부가 승인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됐다. 고점 대비 84% 폭락한 레버리지 상품 여파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36만 개의 증권 계좌가 강제 청산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올려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도한 변동성이 외국인의 이탈과 개인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AI 산업을 믿더라도 한국 증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확연하게 느끼시죠? 지금 코스닥으로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자금도 쏠리는 것 같고 상승률이 많이 나오는, 그동안 또 많이 눌려 있었고 주가가 대부분 50%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빈집을 찾기 위해서 코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조금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장중에는 잠깐 상승 전환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섹터 대 섹터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sek터 대 섹터 첫 번째,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또 약한지 첫 번째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좋은데 그 안에서 또 바이오가 오랜만에 지금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서 바이오는 관심권 밖이었는데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악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선방하고 있었던 백화점주들은 오늘 조금씩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 섹터 볼까요, 위원님? 자, 바이오가 이게 오늘의 이번 주의 반등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바이오 좀 힘들다 그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급반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들이 지금 큰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그 조건이 몇 개가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이제 붐이 오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붐이 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20위권, 30위권 내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들이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늘 일단 바이오가 올라간다. 사실 바이오가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바이오가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저는 좀 복합적으로 이게 이제 영향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닥 시가총액 10걸 안에 10위 안에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포진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들 10개를 쭉 나열했을 때 거기서 바이오가 4개입니다. 바이오가 4개고 2차 전지가 2개죠. 에코프로 PM, 그다음에 반도체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로봇이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코스닥 탑10 안에 이제 바이오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근데 거기서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바이오가 좀 더 오르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코스닥 관련된 ETF들 패시브 ETF, 액티브 ETF 싹 다 살펴봤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상당히 어떤 이 패시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HLB, 펩트론 이렇게 4개가 이제 들어있죠. HLB는 8월 달에 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죠. 아직 확정은 아닌데 HLB 빠지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에 들어갈 것 같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오늘 바이오 오르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몇 개 기업들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승과 맞물려서 바이오의 어떤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미쳤고 일단 지난주 후반부서부터 코스닥 관련 ETF들이 거래량 상승은 일단 당분간은 코스닥 관련 어떤 지수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이오,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바이오 섹터 자체의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고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게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바이오도 거기에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상승 섹터, 바이오 섹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하락하는 섹터인데 백화점주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백화점주들이야 시장이 어려울 때 선방을 해줄 수 있을 우리 계좌를 지켜줬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실적도 기대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좀 쉬어가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쉬었죠. 이제 더 쉬긴 힘든 구간까지 지금 네. 다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지금 한때는 삼성전자보다 현대백화점이 더 상승률이 높은 구간을 보여준 적도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무더위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 급락을 계속적으로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파세코, 그다음에 위닉스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좋긴 한데 워낙에 조정도 깊게 해주고 급등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매매하기 힘드실 텐데 지금 무더위와 관련돼서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테마주들 2-3개 정도 많이 팔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무더위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백화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무더위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통 평일날 백화점 가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곳 근처에 혹은 나들이 나가실 때 너무 더워서 매출도 안 하시겠지만 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백화점 쪽에 더위를 피서를 이제 백화점으로 가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백화점 주들 무더위 수혜주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제 반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관련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그냥 원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원점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도 우리나라 백화점 3대 백화점주 중에 하나는 좀 강보합권이고 2개는 일단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그 어떤 거품을 좀 반납하는 구간도 아니죠. 지금 산업통상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분 보면 백화점 우리나라 토탈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성장했다라는 부분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에서 백화점주들한테 눈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오늘 일단은 초반에는 하락이었다가 조금씩 좀 힘을 내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신세계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것들은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는 있네요.
자, 휴식을 멈출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백화점주들은 조금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종목 하나 볼게요. 바이오주 중에 그래도 좀 이슈가 있어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펩트론을 좀 봐야 되겠죠? 네. 펩트론 우리나라 3대 플랫폼 기업 이제 바이오 쪽에서 중에 한 기업이죠. 고점이 잠시 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고점이 39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밀렸어요. 10만 원대가 아니라 10만 원. 자, 이게 펩트론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10걸 안에 10위 안에 분명히 위치를 하고 있는 4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단계적인 상승이나 혹은 상승 후에 유지를 못 해주고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바이오주들의 이런 흐름 때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너무 좋고 과거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이 제자리나 혹은 뭐 윗방향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한 번 큰 시세를 내면 다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게 바이오 특징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실질적으로 어떤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로 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바로 바이오가 아닌가. 물론 뭐 2차 전지도 한몫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자,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좀 아픔이 좀 있었죠. 7월 달에 신한 쪽에서 연 어떤 그런 행사에서 이 펩트론 대표이사가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언론이 좀 약간 시장에서 오해를 받아서 하한가까지 좀 갔다가 최근에 급등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펩트론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스마트 대포가 가장 뭐 중심이기 때문에 스마트 대포는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비만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 펩트론의 플랫폼을 이용한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약물이 굉장히 느리게 일단은 몸속에서 이제 퍼지기 때문에 과거에 한 달에 4번 맞던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2-3달에 한 번까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펩트론의 기술이죠. 일라이 릴리 관련돼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주가 흐름을 많이 올려 세웠던 부분인데 최근에 상한가도 갖고 올라가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오성 제2 공장을 일단은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일라이 릴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 펩트론이 생산을 담당할 공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1000만 바이알을 만든다라고 해요. 1000만 바이알. 1년에. 바이알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한 뭐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조그만 네모난 유리병 같은 거 톡 깨서 이제 주사를 거기서 이제 뽑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이알이죠. 1000만 개 정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공장 계획 대비해서 더 생산량을 늘리는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시장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9만 원 정도 선서부터 10만 원대까지 사실 뭐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감내하지 않고서는 투자하기 힘들죠. 급등이 있으면 이제 급락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 펩트론 같은 경우 30만 원대 정도 주가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었어요. 근데 그게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200%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재료들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힘을 받는 상황이 나오고 일단 이 펩트론의 오성 2공장이 확실히 이제 어떤 시장에서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30만 원대까지는 뭐 시간이 문제지 한번 그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뭐 해본다라는 부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 볼까요? 어떤 섹터 오늘 또 강한지. 자, 화장품주들이 다시 또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가 뭐 시총상위주들이 오늘은 조금 다들 부진한 편이네요. 자, 그럼 일단 화장품부터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뭐 계속 뭐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게
반도체나 시총 대형주들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의 상승을 보면 어떻게 또 판단하고 계세요? 오늘 상승은 뭐 자체 탄력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물론 시장의 영향도 솔직히 좀 없지는 않죠. 최근에 나온 화장품주들, 우리 이제 K-뷰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화장품주를 최고 어떤 시장에서 이슈, 뭐 화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면 유럽 최대 화장품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은 이제 중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중동 쪽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실 텐데 유럽 시장에서 가장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은 독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독일에서 이 K-뷰티, 한국 화장품이 10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뭐 새로운 건가요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독일의 화장품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독일 수입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화장품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만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고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좀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15%가 줄었는데 한국 화장품만 108% 증가했다. 일단 국가별로는 아직 독일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8위 정도 포지션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 화장품 가장 많이 팔리는 거 100개 중에 25개가 APR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장품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동차 섹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섹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될까? 어디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항상 좀 아리송하긴 한데 과거 같았으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어떤 계열사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어떤 실적, 뭐 판매 대수, 뭐 점유율 이런 거 갖고 이제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그거 갖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죠. 몇 번 말씀드렸듯이 로봇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일단 완성차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파업 영향이 좀 있어서 국내 판매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됐다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물론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내수 시장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약간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증권사들이 자동차 완성차 그다음에 자동차 계열사 1차 벤더들 업체들 목표 주가를 싸그리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16% 정도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내리는 게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 목표 주가를 95만 원까지 불렀다가 지금 63만 원까지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95만 원 목표를 주가를 내고 가장 많은 목표를 주가 63만 원을 내린 증권사가 현대차 증권이죠. 근데 95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95만 원을 제시를 해놓고 근거까지 다 들어놓고 목표 주가를 63만 원으로 내린다.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최고 주가 78만 원이죠. 정리를 하면 일단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생기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28년도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굳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퍼포먼스, 로봇과 관련된 퍼포먼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 섹터에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뭐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자동차 판매가 이제 아니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그리고 그것의 로봇에 이제 현실에 투입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공략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일단 너무 멀었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기아 자동차 그 임원이 28년도쯤이 어떠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그랬다가 바로 기사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문매를 한번 맞았는데 지금은 28년도가 좀 정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뭐 실적도 중요하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현대자동차 7월 판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 이상 지금 감소했어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파업 영향이라고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 1위가 테슬라예요. 테슬라.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 대비 하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마저 일단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의선 회장이 1,200억 사재를 털어서 이제 뭐 다 똑같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소프트뱅크 지분은 똑같은 비율로 지금 다 인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선 지분도 한 25%까지 올라가죠. 지금 22% 정도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정의선 회장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이 승계와 관련돼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전반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상상한 분도 아마 별로 안 계셨을 텐데 올라간 건 괜찮은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수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단 쪽에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올해 1월달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바닥권이 어디냐,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반등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이긴 한데 로봇 때문에 올랐으니까 로봇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려면 로봇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당분간 이 로봇 모멘텀이 생기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라는 점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주가 흐름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다. 당분간은 조금 어떤 코스피가 뜨면은 이제 뭐 강보권 한 2, 3%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과거처럼 막 급등하는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섹터 대 섹터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화 시스템 편. 오늘날 국산 전투기의 두뇌와 저궤도 위성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이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화려한 방산 날개로만 기억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점은 대기업들이 서로 안 가져가겠다며 등을 떠밀던 눈물 묻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시라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며 강제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단행하죠. 그 칼바람의 재물이 바로 삼성의 방산 부문과 아남정밀, 대우전자의 레이더 부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한 바구니에 담긴 이들은 결국 2000년 프랑스 방산 거물과 지분을 반씩 나눈 삼성 탈레스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글로벌 합작사였지만 실상은 냉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밀려 돈은 못 벌면서 보안만 까다로운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 프랑스 본사의 눈치를 보던 시절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고독한 서름을 삼켜야 했던 거죠. 그렇게 독을 품고 기술을 국산화해 가던 2014년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이 방산 부문을 한화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니 소속이 바뀐 연구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처절했습니다. 프랑스 텔레스 측마저 지분을 빼겠다며 압박을 가해왔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한화 시스템 특유의 도끼가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는 프랑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최종 시제 업체로 선정됩니다. 당시 미국 펜타곤과 글로벌 거물들은 비웃었죠.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최고 난이도 레이더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방산 변방의 한국 회사가 만든다고? 도끼가 오른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불을 24시간 끄지 않았고 수천 개의 미세한 송수신 모듈을 조립하며 수율을 맞추기 위해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전폭적인 투자 아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AESA 레이더는 보기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버렸던 서자가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시선을 돌려 글로벌 원앱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우주 인터넷망의 대동맥을 짚어냈고 독자적인 고성능 SAR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세우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빅딜 1호 기업.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와 집념으로 갚아준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28년 만에 일본과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달러당 164엔에 육박한 엔화 약세가 일본을 넘어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세 엔화가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이번 개입의 진짜 목적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이 이어져 국채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입은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을 돕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미국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졌다. 공동 개입 이후 164엔에 육박했던 달러당 엔화 환율은 156엔대로 빠르게 내려왔다. 하지만 일본의 낮은 금리와 재정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이 남아있어 시장은 추가 개입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연일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난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대표님과 나눌 것 같은데요.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와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업체들의 임상 실패가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업종 자체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약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렸었죠. 네.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실패, 그리고 HLB의 FDA 허가 불발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악재들은 더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이랑 HLB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상 다른 종목들을 보면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안 나왔어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정말 하한가가 몇 번이나 나왔던 모습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각 종목마다 악재로 판단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이유나 이런 부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약 바이오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바닥권에서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슈는 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인 같은 경우는 뭐 페트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뉴스가 어제장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조금만 호재에서도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될 거다라고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을 억눌렀던 대표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실패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한데요. 과연 이번에 성공을 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킬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AHLB도 계속적으로 실패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도 네.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가장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좋게 나와줬던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번에 1차 평가지표에서 충족을 못했던 모세가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10월 달에 있을 이제 3상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막상 여기서도 안 된다라고 보면 주가가 하락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벤트 플레이에 앞서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 만약에 막상 이게 성공됐을 경우에 반대로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전까지만 플레이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벤트까지 내가 이걸 성공할 거야. 무작정 들고 가다가는 막상 실패했을 때 충격적인 모습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만약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10월 달 이전까지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막 늦게라도 9월 달 아니면은 10월 달 초에 갑자기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차라리 기대감만 수익을 챙겨놓고 나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벤트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이오 기업들 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레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치매, 아리바이오 치매가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임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주요 이벤트 가운데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선 말해주신 두 가지 기업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워낙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 성공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제약업계 관련된 종목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자기 질환 면역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페트론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랑 이제는 기술 평가 종료 이후에 본계약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또 이번에 나왔었던 한 달에 한 번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일라이 릴리가 페트론을 선택을 하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관련해 임상 데이터가 발표 예정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국내 허가 이제 이번 연도에 빠르면 이번 연도에 연내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제 K 비만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 상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운자로나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흥행이 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파로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제품명이 공개가 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출시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바이오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월에 1회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그 비만 치료제 국내 생산 기대감이 커지는데 펩트론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기술 평가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
기업들이 이때까지 기대감과 이런 부분과 앞서서 먼저 1차적으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줬다가 갑자기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떨어졌던 모습세. 어떻게 본다면 이게 K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페트론과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고 기술평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탄력성 있게 가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 가지고 확고한 경쟁률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때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말했다시피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벤트 플레이나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챙기면서 가야 되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트론도 어느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상한가 갔던 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격이 됐을 때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까지도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거는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펩트론과 관련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악재가 발송이 될 때 그 주가가 정말 많이 크게 출렁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하한가를 3일 연속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크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오롱이라던가 HLB가 최근에 악재 속에 흔들리면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영진들의 매입이 주가의 반등, 그러니까 투심을 회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제약바이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이슈나 한정된 뉴스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학회 일정이나 아니면 결과 발표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오너가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잘 되고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나 아니면 매입 규모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부분만 무작정 믿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회사에도 좋은 거고 무조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 개발과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실패가 됐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경영진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지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더 큰 타격으로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경영진들의 자신감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면서 가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FDA 결과나 아니면 인상 데이터 결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저는 안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저가에 사서 꼭대기에 팔아야지 이런 전략들보다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결과가 확실해질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안정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임상 결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시간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종목이랑 아직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코스닥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정말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젠장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조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장까지도 코스닥이 더욱더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뭐 페트론과 한올바이오 파마,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플랫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라일 릴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파이프라인이나 기술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종목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로열티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 다만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이슈까지도 맞물리면서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도 안 하고 코스닥에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네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알테오젠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망이 필요한 거는 코롱 티슈진과 HLB인데 두 종목 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좋은 종목들만 사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껄끄러움이나 이런 부분까지 있는 종목을 내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나 HLB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이켜서 그때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과 HLB는 지금은 당분간 보류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반기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그 기업이 있다면 한 종목만 골라주시죠. 한미약품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말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K 비만 치료제가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는 뭐 마운자로나 다른 종류보다 가격이 더 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 그 국산 경쟁력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보면 조금 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적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같이 조금 어두운 시장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봐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한미약품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8월 장세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른 섹터와 업종들로 수급의 순환매가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가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는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편법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25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의 다음 무대는 무역 협상이 아니라 미국 법원이 되고 있다. 네, 8월의 두 번째 거래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마무리 지으면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라스트 찬스 시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들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끝날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막판에 코스피가 또 올라와 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오전 그리고 장중 또 마무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한된 급등락 그런 것이 그래도 강보합 이상권으로 올라온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주 대비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 특히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미국의 3대 지수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잘 보였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섹터별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매기들이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라든가 매수도 조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반도체에 집중됐던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AI와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쪽들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상승 기조를 잘 이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소위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전력 설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강세 기조 속에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고 소외되었던 이러한 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들 이런 쪽들도 오늘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반도체 투탑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 SK하이닉스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150만 원대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 이러한 반도체 투탑의 시세는 좀 언제쯤 다시 고개를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 7월 29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참 우리가 저도 이 증권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볼륨이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상한가 30% 제도하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저도 급반등이 나올 거는 예상을 했지만 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급등이 연출이 됐죠. 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어제 이제 일정하게 반납을 할 때만 해도 자연스러운 30% 올랐는데 한 5, 6%, 7, 8% 조정은 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 마이너스 5% 이상까지도 갔다가 네. 결국은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의 급락 이후에 급반등,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완만하게 물량도 소화해야 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 내외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진폭, 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 내외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진폭. 이러한 과정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다른 쪽으로 우리 흔히 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사실 과학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어떤 워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갈 때는 누구 말도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쵸.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큰 고통스럽지만 경험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러한 일정한 밴드 내에서 조금은 더 숨고르기를 해주고 그동안에 같이 휩쓸려 나갔었던 여타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되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 종목이나 코스닥에서 급등할 수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쵸. 바로 어떤 AI 쪽이라든가 또는 실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과다하게 낙폭됐던 그런 것들 위주의 어떤 차별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좀 반도체 투탑 안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역시나 이 시장에는 영원한 왕자는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섹터라던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업종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는 8월 장세를 좀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1%대 강세까지도 다시 보여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2%까지 급등 흐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150포인트가량까지 상승하면서 6,400포인트까지 고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5%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고 78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3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운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좀 주요하게 잡혔고요. 7,500억 원대 매수 우위, 반면 기관이 5천억 이상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외국인도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5천억 원대 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 2천억 원대, 외국인도 2천억 원대 현재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1%까지도 상승력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 4%대, 삼성전기도 0.8%, 1%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더 좋아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방향을 잡지 못했던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강세 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장중에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차익 매도에 대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K스퀘어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LG 엔솔 3%, 삼성 SDI는 7% 넘는 상승세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잠수함 상세 설계 완료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 한국항공우주도 두 자릿대 강세, 한화 시스템도 9%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 조선주들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원전 관련된 기대감도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7%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진출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지금 새 공제라던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오후장까지 견조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이나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죠. 현대차는 0.1% 소폭의 하락을 그리면서 지수 대비 성적표가 매우 부진했는데요. 국내 판매라던가 해외 판매 모두 다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다소 꺾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나 정부의 새 공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AI와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네이버가 9%가량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삼성 SDS도 8%가량의 오름세, 여기다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11%가량의 강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SK텔레콤과 같이 통신 장비 5G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의 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그 기대감이 오늘 또 주가를 부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종목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5%, BM도 5%가량의 반등 여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6%, 원익 IPS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했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었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상승력을 그렸는데 산부인과로 첫 진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왔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일라이릴리에 대한 기대감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 그리고 D&D 파마텍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DC에 대한 기대감 속에 리가켄 바이오도 15%가량 상승이고요.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에서 항암제와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알테오젠, HLB, ABL 바이오까지도 일제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노공업과 HPSB, ISC와 같이 반도체 장비단의 움직임도 오늘은 긍정적이었고요.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도 오늘은 6에서 7%가량의 오름세. 특히나 오늘 그 레버리지 ETF의 규제 속에서 대형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주, 엔터주들 역시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 원전 기업들 강세 속에 우리기술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장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8월의 두 번째 거래일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부를 견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 강세를 시현했고요. 10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올렸습니다. 6,358.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5%대 급등 흐름 유지해줬고요. 43포인트 상승한 78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의 고점을 보여준 이후로 6,000선 초반까지 6,080선까지 좀 저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 전환 하나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1.6%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장 막판의 탄력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780선까지 오른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주요했고요. 결국 8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3천억 원대, 5천억 원대 각각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었고요. 5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지수 반등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대, 개인도 2천억 원대 동반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려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DNA와 같은 방산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몰려갔고요. KB금융, 연일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HLB 비롯한 HLB 그룹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좀 쏠려가는 흐름이었고요. 향남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파마리서치 그리고 SPG 같은 종목들 연일 외국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고영과 파크시스템즈 같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단으로도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세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 공개하면서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시현했고요. 이제 하반기로도 실적 기대감 고스란히 번지고 있습니다. 5공장 신공장에 대한 매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 공장에서의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또 탄력 더해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력 조금 더 더해주는 모습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47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3.72% 전거래에 대비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GS건설 등 원전주 쪽으로 수급 쏠려갔고요. SK텔레콤과 네이버 쪽 AI 인프라 관련주도 기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이터닉스와 하나솔루션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미국에서 퍼스트솔라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준 가운데 관련주 안에서 시세 국내 증시 안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코스닥 안에선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고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하면서 주가도 4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올릭스와 일가캔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목을 또 받았고 테스와 심테크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역시나 기관의 수급 쏠려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GS건설 마감 상황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역시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SMR이나 MMR 쪽으로 대규모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원전주 쪽의 시세 괜찮았고요. GS건설 역시나 시세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29,100원까지 장중에 고점 터치하는 흐름 보여줬고 전거래일 대비 18.6%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28,75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까지도 진행된 코스닥의 강세장입니다. 코스닥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존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코스닥으로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12조에서 1조가량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형주로의 공격적인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바이오, AI 성장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강력하게 유입됐고 결국에는 코스닥의 강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차세대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수혜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기에 지금 분주한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유방암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큐리언트와 앱클론이고요. 시장에서도 오늘 강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지금 ADC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던가 항암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금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재를 딛고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의 랠리를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AI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출액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가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다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착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AI,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세를 내놓았고요. 여기에다가 국내 생산세 공제 신설 관련된 이야기가 전일 밤에 들려오면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세액 공제 안에는 AI라던가 로봇 부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정부 정책 수혜에 관련된 기대감 속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네, 이제는 수급의 꼬임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장 국내 증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8월 4일 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줬고요. 코스피가 1%대 반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꼭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 또 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8월에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7월 달에 여러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 속에서 폭락이 연출이 됐다면 8월 달에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적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 1,600원도 넘나들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지만 어느덧 1,430원대까지 우리 내려오고 있고요. 또 엔화 역시 미일 간의 공조 속에서 160엔 이하로 내려와 있는 모습들, 또 유가도 트럼프의 타코 현상 속에서 아직은 뭐 물론 불안함이긴 합니다만은 장중에 WTI 기준으로 70불대도 보여지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매크로 변수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6월 24일 날 39조 원대에 있었던 신용 잔고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월 말 기준으로 28조 원대로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흔히 어떤 신용 잔고가 털려야만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들 속에서도 상당히 이 30조 원대 후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6월 24일까지도요. 그러면서 이제 청산되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지난 7월 말에 이 소위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이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출하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직전의 이 과정들 속에서 보면 결국은 10조 원 이상이 신용잔고가 청산이 됐다라는 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기 매물들이 사라졌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종목별로 어떤 매물 공백 상태 속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객 예탁금도 같이 이제 좀 증가를 해주는, 지난 3월 달처럼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아직은 100조 원대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고객 예탁금도 증가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수급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뭐 실적 발표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용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물가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하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발표된 CPI라든가 PPI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고용까지 만약에 좋게 나오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케빈 워시는 웬만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건드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끝물이 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AMD 내일 또 스페이스X와 샌디스크도 5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IT 쪽과 관련된 이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는지, 워낙 뭐
같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급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실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급락을 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라는 측면에서 8월 달은 너무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뭔가 섹터 종목별로 어떤 그 순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뭔가 수익률 게임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더 이상 여기서 지난 7월 29일 날 저점을 깨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레인지에서 기간 조정을 거쳐준다라면 예. 자연스러운 낙폭과대주 중심의 순환 흐름과 종목별 수익률 게임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망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 유가 등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낙폭 과대주 쪽으로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AI 관련된 반도체 쪽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더라도 AI 밸류 체인에 있는 쪽들,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쪽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명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또 확인한 것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어떤 캐펙스 상향 조정,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전력기기 쪽과 관련된 기대감을 다시 또 키워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이 2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이 배전기기 부분의 실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LS 일렉의 초고압 변압기 ESS 등 미래 솔루션 사업 성장 기대라든가 북미 데이터 센터 증가 수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16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23만 원 1차 목표로 잡고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LS 일렉트릭 같은 AI 인프라 쪽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급락 이후에 종목별 급등의 시간을 기대하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훌훌 날아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